오늘은 이제 노동시장 변화 중에서 스타벅스의 노조 설립 논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스타벅스의 노조 설립이 최근에 뉴스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 노동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스타벅스 하면은 그 커피를 파는 음료수 파는 회사지만 혁신 회사로 알려져 있죠. 혁신 회사 스타벅스 중에 혁신의 아이콘 하면 그 창립자 하워드 슐츠. 천재적인 기업가죠. 천재적인 기업가, 혁신적인 사업으로 천재적인 기업가로 기록되는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리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이렇게 천재적인 혁신적인 창업자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요. 혁신적인 방법으로 시정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가 혁신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기업의 경영을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성공한 사람들이고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같은 유형이죠. 근데 하워드 슐츠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나이가 많아졌죠. 70대에 들어갔습니다. 1953년생이니까. 커피 하나로 세계적인 기업을 키웠죠. 하워드 슐츠는 또 특이하게 CEO 자리에 3번 컴백하는 그런 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타벅스는 본인이 2번이나 CEO 자리에서 떠났지만 하워드 슐츠가 결국은 스타벅스와 동일 인물이다. 동일 이미지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본인이 이렇게 물러나 있을 때도 회사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성격이 자기가 나서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 같아요. 그 하워드 슐츠가 가장 확고하게 갖고 있는 생각이 노조는 안 된다입니다. 노조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2011년 말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스타벅스에서 노조 설립 논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스타벅스나 아마존, 애플 같은 회사들의 노조 설립 운동이 우리 노동시장에 또 우리 경제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대로 짚어보기 위해서 하워드 슐츠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스타벅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됩니다. 1953년생이니까 이제 70세에 들어갔죠. 1980년대 초에 스타벅스에서 잠깐 일을 했다가 이탈리아 밀라노를 여행했다가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에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커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커피하면 이탈리아입니다. 원래 커피는 이디오피아에서 중동으로 갔다가 그것이 이제 베니스 상인들에 의해서 이탈리아에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커피 머신 그러면 저 베니스에서 나온 이탈리아 커피 머신이 가장 비싸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그 에스프레소 그 매력에 빠져서 돌아와서 스타벅스 경영진한테 우리도 이탈리아식 그 에스프레소 서비스를 하자. 그런데 이제 미국은 우리로 따지면 이제 믹스 커피죠. 음료 문화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워드 슐츠는 다시 본인이 스타벅스를 나오고 일 지원할래라는 커피숍을 냅니다. 내고 거기서 투자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받게 되죠. 여기에 스타벅스의 창립자들도 희한하게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1986년인가 스타벅스를 인수합병하게 되죠. 그러면서 현재의 스타벅스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한 거고, 스타벅스가 거의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이끌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986년에 CEO 자리에 올라서 2000년에 닷컴 버블이 터진 2000년에
잠시 물러났었죠. 그런데 2008년 제가 특파원하고 하던 시절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또 그 이전부터 맥도날드가 막 치고 프리시 커피라는 걸 들고 나오면서 막 치고 들어오면서 스타벅스가 경영난에 다시 빠지자 2008년에 다시 컴백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2000년에 다시 컴백한 거하고 똑같죠. 컴백하고 2017년까지 스타벅스를 다시 일으킵니다. 일으키고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 다시 스타벅스의 정신을 살린다. 이 스타벅스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하워드 슐츠의 경영 철학은 이 스타벅스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노조 창립을 왜 극구 반대하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시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2022년 작년에 4월에 1년의 기한을 두고 후임 CEO를 선발해 놓고 본인이 1년 동안 경영을 하겠다. 그래서 올 4월까지 1년 동안 다시 CEO 자리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워드 슐츠의 경영 철학은 한국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었죠. 온워드라고 2011년인가 12년인가 번역돼서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에서 명확합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주기 위해서 우리 종업원들한테도 회사가 가치를 주어야 그것이 고객의 가치로 이어진다. 이 철학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가치를 주는 거에 대해서 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워드 슐츠가 뛰어난 것은 본인이 그렇게 고집이 세고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강하더라도 본인이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것을 수긍하고 바꾸어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2017년에 2008년에 다시 컴백을 하나서 스타벅스의 그 당시에 판매 정책 중에 가장 반대했던 것은 이 하워드 슐츠가 치즈 태운 냄새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임 CEO가 맥도날드가 막 치고 들어오니까 스타벅스도 아침 식사를 제공하자 그래서 샌드위치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샌드위치는 치즈를 이게 구워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스타벅스 정신에 안 맞는다. 나는 우리 스타벅스 매장에서 이 치즈 냄새가 치즈 구운 냄새가 나는 거 싫다. 그래서 다 치웠습니다. 치웠는데 결국은 전장에서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설득을 했을 때 나중에 본인이 수긍을 하고 내가 참 잘못 판단을 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지금도 샌드위치를 제공하고 있죠. 이렇게 본인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추진하는 힘도 강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잘못 판단했다 그러면 바로 그것도 수용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종업원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뭐냐면 종업원은 동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파트너라고 그러죠. 파트너. 그래서 최고의 대우와 최고의 서비스를 우리 파트너한테 제공해서 이 파트너들이 고객한테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하워드 슐츠의 경영 철학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대부분 스타벅스의 바리스타들이 파트타임이죠. 이 파트타임에 있는 종업원들한테도 일정 기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은, 건강보험부터 대부분의 우리로 따지면 4대 보험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종업원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학비도 대여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종업원들은 단순히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귀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파트너다. 회사와 파트너다. 이래서 스타벅스 파트너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결과로 스타벅스가 왜 혁신적인 기업이냐면 주가를 보시면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그리고 2000년, 2010년을 기점으로 지금 정점을 중간에 뭐 기복은 있지만 하여튼 계속 올라가는
커피만 팔아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회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보통 작년에도 25조 원인가 아마 매출을 올렸을 겁니다. 커피만 팔아서. 그러니까 대단히 혁신적인 기업이죠. 제가 미국 특파원을 할 때도 그때는 이제 하워드 슐츠가 두 번째 컴백했을 때죠. 저도 커피를 좋아하니까 주로 이제 스타벅스 커피를 가죠. 근데 경쟁자인 커피빈과 비교를 하면요. 이 스타벅스는 조금원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파트타임 하는 파트너들. 뭐냐면요. 다른 커피빈을 비롯해서 다른 그 커피숍들은 종업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 시간대나 점심 시간대는 줄들을 쫙 쓰잖아요. 그럼 그렇게 줄이 길게 쓰는데도 뭐 서두르지 않고 그렇게 그냥 천천히 진행하는데, 이 스타벅스는 마치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듯이 착착착착 해서 이름을 계속 부르죠. 누구는 뭐 그러면서 이게 마치 저도 참 신기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너로서 회사가 이 구성원들을, 종업원들을 제대로 대우해 주니까 이 종업원들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고객한테 최대의 가치를 제공해야 자기도 회사한테 가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런 스타벅스에 예전에도 이제 이 노조를 만들려고 그러는 노력은 어느 회사나 있죠. 한국도 삼성전자에서 여러 번 노동조합 설립을 시도했지만 좌절됐고, 최근에 와서야 노조 설립이 처음으로 시작됐죠. 스타벅스도 그렇지만 하워드 슐츠가 워낙 노조 설립에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는데 2011년에 봄부터 아마존의 가게에서부터 종업원들이 노조 설립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애플의 그 전시장, 애플 스토어의 종업원들부터 노조 설립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 일터는 이제 파트타임 사람들이 있었죠. 예전에 노조 그러면은 이제 정식 종업원들이, 한국으로 따지면 자동차 회사, 미국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회사가 노동조합이 제일 세죠. 그리고 파트타임은 노조라는 개념이 없었죠. 근데 그 전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노동시장이 변하면서 우선 우버나 이런 서비스가 생기면서 우버의 운전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근로자 아니냐를 논쟁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파트타임이 주로 일하는 작업장의 종업원들도 노조 설립 운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에 힘을 받고 스타벅스도 2021년 재작년 12월에 그 뉴욕 버팔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버팔로에서 최초로 종업원들이 투표를 해서 노조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게 파트타임이다 보니까 회사 차원의 노조 설립이 아니고 각 가게마다 따로 노조 설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표도 그 가게의 종업원들이 하고 있고, 아마 이제 미국의 노동조합법을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하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다른 스타벅스 가게에서도 이런 이제 노조 설립 투표를 시작했죠. 근데 아직은 미미합니다. 이제 미국에는 한 9,300개의 스타벅스 스토어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280개 정도의 스토어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 설립은 한 226개 정도, 그러니까 282개 중에서 226개 정도, 한 80%의 설립률이죠. 이렇게 설립을 했는데, 하워드 슐츠가 작년 4월에 컴백을 하면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방해 공작을 시작을 했습니다. 노조에 가입을 안 하는, 설립을 추진 안 하는 종업원들한테는 더 많은 후생을 제공하고요. 임금도 올려주고 더 많은 후생을 제공하고, 노조 설립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주는, 그래서 이제 미국 전미 노동연맹, 노동조합 연맹하고 지금 싸움을 시작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하워드 슐츠는 노조 설립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 이 근로자들은 그렇게 복지나 이런 여러 가지 회사가 해주는 게 좋은데도,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서 좋은데도 왜 노조 설립을
하려고 할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아마존 매장이나 애플 스토어, 그리고 이 스타벅스 다 매장 개념이잖아요. 이게 다 파트타임이 많고, 이게 노동시장이 이제 두 개로 가는 거죠. 배달 노동자, 한국에는 배달 노동자가 많죠. 이렇게 비정규적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정규적인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또 프리랜서로 가고, 이렇게 노동차익이 섞이면서 사실은 프로그래머나 이렇게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이 노동시장에서 갑의 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회사들이 그 유명한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을 섭외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우위의 시장이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정규 직장이 줄어들고 파트타임에 의한 배달 노동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는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쪽의 근로자들은 오히려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다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한쪽으로 오히려 노조가 관계없이 개별로 가면서 한쪽에서는 힘을 합쳐서 뭔가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자,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환경 변화에 맞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이제 아마 한국에는 이제 배달 노동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화물연대도 어떻게 보면 개별 사업자잖아요. 화물연대 파업으로 뉴스가 오래돼 있고, 이런 현상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요즘 뉴스에서 오히려 뭐 조선소나 자동차 회사나 큰 노조들의 노사 분쟁은 뉴스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개별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노사 분쟁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워드 슐츠가 노조를 반대하는 것은 보통 사업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보통 사업주들은 회사의 이익에 방해가 되니까 노조 설립을 반대하는 거고요. 하워드 슐츠는 경영찰이 그렇잖아요. 자기 조업원들을 파트너로 부르고, 그리고 조업원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 중에 하나다. 그런데 노조는 외부 세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와 조업원 사이에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면서 방해가 되는 역할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회사로서도 안 좋고, 우리 구성원들, 종업원들로서도 안 좋고, 사회로서도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중간 개입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당신들이 없어도 우리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구성원들한테 더 좋은 혜택을 준다. 이것이 이제 하워드 슐츠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문화, 또 경영주의의 철학, 그래서 CEO의 철학, 그리고 사회 환경 변화, 이런 게 의해서 판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은 이렇게 깅 노동자라고 그러죠. 그때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파트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노조 설립 운동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한국에서도 작년에 화물 노조 파업으로 화제가 되고, 또 배달 노동자 노동조합도 계속 그런 요구가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노조 설립의 그 흐름은 앞으로 이제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